사법개혁은 20년 늦어진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20년도 더 되었다는 것은 20년 동안 한 번도 개혁다운 개혁을 충분히 이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1차적인 책임은 정치권에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정치권의 비리와 의혹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회의원의 타겟투기 역시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된 게 현실입니다.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본의원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출시하셨던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비운의 결말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이번 정부에서 또다시 출항도하기 전에 좌초의 길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지 18일 만에 최소한 20곳 이상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고발이 접수된 지는 8일 만이었고 국회는 청문회 일정조차 협의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진행된 적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규모가 크고 좀 요란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후도 검찰은 전광석과 같은 수사를 전개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는 수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도 검찰은 파죽지대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검찰이라고 하면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수사를 했어도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로 인해서 국회의 검증 권한도 대통령의 임명권도 흔들렸습니다. 총리님, 이쯤 되면 국민들은 이제 법무부 장관을 검증하고 선택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인식하시겠습니까? 예, 청문회가 예정된 청문회 일정을 잡으려고 하는 시점으로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임명 과정에서 어렵다는 것 때문에 국회의 검증과 대통령의 영향을 줄 수 있었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수사의 한 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간에 그에 대한 결과적 책임은 검찰이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인사청문회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부동산 투기 위장전이 병역비리, 세금 탈루 등 후보자 본인에 대한 의혹이 직접적으로 제기된 수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청문회만 거친 채로 대부분이 다 임명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청문회조차 하기 전에 의혹이 제기했다는 이유로 수사에 체포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황교안 전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당시에 변관 변호사 시절에 특별사면 노비 의혹이 불거져 고발 조치를 당했는데 검찰은 추측성 무죄에 불과하며 각하를 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온 국민을 공분케 했던, 그래서 결국 정권 교체마저 주도했던 국정농단 사건, 사법농단 사건도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 70일 동안에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략 46건이었습니다. 또한 사법농단 수사 개시 75일간 집행한 영장은 약 23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한 사람의 비리를 캐겠다고 불과 하루 만에 30곳 이상, 한 달 남짓 31일 만에 70여 곳 이상을 압수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제를 수사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 사상 초유로 장관의 사택을 처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11시 넘게 먼지털이씩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다음 표를 봐주십시오. 국정농단 특검도 20명 됐던 수사검사가 입원해서 최소 제가 계산해도 21명 이상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같은 국가적 게이트 사건에 투입된 검사들보다 더 많은 검사들이 한 사람의 개인기를 수사하는 데 투입된 것입니다. 이는 검찰이 어떠한 이유를 대도 표적 수사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총리님, 이것이 우리 수사가 지키는 수사의 비례성, 최소한의 형평성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예,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수사가 과도했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전현직 검사들의 불법과 비리한 수사와 비교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총리님,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 출신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누가 봐도 알고 있는 그 영상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라 했겠습니까? 예, 검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도 팔이 안 녹는 자기 식구를 감싸는 것 같다는 국민들의 의심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노트북 시계 사건의 핵심 관계자 이인규 전 부부장이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검사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도망가더라고 검찰이 놔뒀겠습니까? 이에도 백채 감사, 정유 게이트의 홍학표 검사장, 검찰의 제19 감싸기는 수없이 발해가 많습니다. 검찰이 칼날이 이처럼 누구에게는 한없이 반대하고 누구에게는 매섭고 날뛰다면 양쪽 다 저는 수사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민들을 후드파느라 여력이 없으실 줄 알지만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면 항소하는데 총리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검찰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결론나든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명분은 과거 수십 년간 세계 유례 없이 막강한 기득권과 수락권을 양손해주고 간첩을 조작하고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하고 제19회 들보를 감싸고 남의 손톱 및 까시는 손톱째 뽑아왔으면서도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개국 이래 한 번도 심판받지 않는 유일한 절대 권력인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서 나온 것이지 법무부 장관이 누가 지원냐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국은 법무부 장관의 시간을 지키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검찰의 시간대로 수사를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곡은 우리 국회에 넘어왔습니다. 국회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 해결 문제, 이제 국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정쟁을 거쳐